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게임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랠리 속에서 그러면 저희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살펴보면요. 시장의 상승세 속에서도 게임주는 좀 외면을 받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속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 게임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와 그리고 실적 발표 이 두 개 네. 맞물리면서 게임주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우선 공매도 영향으로는 게임주가 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게임주가 공매도 비중이 타 섹터에 비해서 많이 높죠. 그 실제 보면 게임 시총 6개사,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까지 지난 한 달간 공매도 일간 거래 대금이 15%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정시비가 5%니까 3배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2년 전 2021년에 6.3%였다가 2022년에 12.4%, 그리고 올해 평균 10.5%는 1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가 나타날 건 분명하다. 얼마까지 갈지는 이제 쇼 커버리지를 이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주 일정이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게임주가 예전에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은 시절, 전체적으로 나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게임사들이 개별별로 실적이 좀 상반된 모습은 보인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게임 섹터가 전반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섹터별로, 개별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게임주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건 신작 모멘텀과 또 그것이 얼마나 흥행을 할지인데 그럼 지스타에서 신작을 공개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지스타가 호재거리냐, 네. 악재거리냐 이제 이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보통 신작 발표가 사실은 지스타 이전에 이미 다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스타 출품작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스타 발표 이후에 반대로 셀온이 발생하지 않을까도 분명히 유념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호재거리는 아니다는 것도 분명히 그 게임주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게임사의 경우 이 3분기 실적과 지스타 이후에도 그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초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전의 게임사 섹터를 보면 전체적인 오름세, 전체적인 낮음세 이렇게 갔다면 최근에는 개별 기업별로 굉장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유념해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스타가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 개별주 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사실 8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의 주가 반등 속에서도 증권가의 전망은 그다지 밝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보통 우리 게임 섹터에서 3N, 그러니까 넥슨, 넷마블, 인소프트 이 세 개는 거의 같이 움직였죠.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너무 다르다. 이제 우선 넥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도 굉장히 좋은데 인소프트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2% 낮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넷마블은 아예 적자 전환해요. 그래서 3N들이 각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NC소프트를 보면 우선 그 유저들이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리니지 아닙니까? 리니지 2M이라든지 리니지 W인데 여기에 대한 매출 감소세가 너무 높아요. 이게 너무 악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작 출시가 대기하고 있는 게 지금 TL인데 리니지 M이나 리니지 W에 대한 매출은 감소 추세인데 신작에 대해서 마케팅비는 60%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3분기에 1,444억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지금 추정되는 거는 약 325억, 300억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신작이 매출에 기여를 하는 시기가 네. 4분기도 아니고 최소한 내년은 돼야 이게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적 회복은 2025년까지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실적 회복이 될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좀 시차가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오위즈를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최근에 게임주 내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작인 피해 거짓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요. 또 북미 있는 토급 영화사로부터 피해 거짓에 대해서 영화화를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 또 실적이 발표로 되기도 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4분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 섹터 중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역시 네오위즈죠. 네. PA 거짓입니다. 아까 시간에 화장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화장품하고 게임이 사실은 중국 영향 때문에 가장 잘 성장한 섹터였는데 네. 화장품이 굉장히 엉망인데 화장품 섹터도 보면 중국 시장에서 탈피한 기업들이 그나마 살아남아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듯이 게임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국 유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던 좋은 실적을 냈던 게임사들은 머물러 있었던 게임사들의 실적은 낮아지는 반면에 네. 지금 네오위즈 같이 새로운 형태 여기서는 이제 IP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K 컬처가 글로벌하게 커졌듯이 게임도 단순히 재미와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컨텐츠화 그리고 서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IP를 게임화시킨 기업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사실 네오위즈고 네. 네오위즈의 대표 기업이 바로 피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글로벌 판매량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네. 판매량 100만 장 돌파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영화화. 그러니까 이 IP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K컬처가 굉장히 많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오듯이 지금 게임도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현재 네오위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의 대표적인 IP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또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넥슨 게임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3N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1분기에 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넥슨 역시도 자체 IP 흥행에 성공을 했기도 했고 신규 IP와 또 기존 IP 모두가 좀 시너지를 잘 내고 있는 네.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넥슨이 실적신의 강자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요? 3N 중에서는 가장 실적을 잘 내고 있죠. 그것도 네오위즈와 마찬가지로 넥슨도 고유의 IP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넥슨도 지금 보면 올해 매출이 1조에서 1조 1000억 정도를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현재 3천억대 후반까지 보고 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에서 20% 늘었고 영업이익은 거의 40% 맥스는 40%가 느는 거거든요. 2분기에도 역시 매출 9천억에 영업이익 2,600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3N 중에서 유일하게 실질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넥슨도 기존 MMORPG 위주의 게임에서 IP 위주의 게임으로 전환이 성공하면서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당에 가면 네. 분당 현대백화점 네. 판교점이죠. 판교백화점 가면 넥슨이 블루 아카이브라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IP들이 굉장히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앞으로 게임사들은 아마 이 IP 확보에 아마 굉장히 매달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IP 확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뭐 짚어주셨던 네오위즈의 경우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매출 부분이 좀 확실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매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오위즈의 매출이 3분기 매출이 1,393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43억 달성했으니까 매출은 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28% 증가했거든요. 이제 이게 놀라운 게 2분기 때는 매출 700억의 영업 손실이 있었어요. 영업 적자인데 영업 흑자를 돌리고 영업이익을 뭐 전분기 대비 700% 증가시켰으니까 올해는 네. 흑자 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피해 거짓말이라는 이
IP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4분기 매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두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IP 또 기존의 I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IP가 아무래도 게임 시장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실제 게임 시장에 다소 주춤할 때도 IP를 가진 업체들은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경쟁력을 가진 곳은 어딜까요? 아마 다음 주인가 일어나죠. 2023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본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상 대상 후보에 3개가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간 이 3개 모두가 IP 위주의 게임입니다. 네. 첫 번째가 위메이드의 MMORPG의 나이트 크로우. 네. MMORPG인데 IP 형태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넥슨의 데이비드 다이버. 이것도 IP 위주의 게임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방금 이야기했던 네오위즈의 피해 그 짓. 네. 대상 후보 3개 다가 공통적으로 IP를 가진 것만이 현재 대상 후보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체 개발한 IP를 개발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IP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넥슨이 지금 판교 현대백화점점에 그 스토어를 팝 스토어를 만들었듯이 그리고 피해 거짓은 영화화시키고 있고요. 이것처럼 기존의 K컬처가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K컬처가 한번 히트시키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듯이 게임도 앞으로는 그런 형태의 서사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서도 서사 스토리가 탄탄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2번 연속 금리 동결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민감주인 게임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P를 보유하고 있느냐, 네.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콘솔 플랫폼입니다. 피해 거짓이 사실은 이 IP의 보유와 콘솔 시장 개척의 두 가지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네. 좋거든요. 아마 내년도에 아마 핵심 화두는 이 콘솔 플랫폼을 진출한 기업이 어디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의 게임 성과를 아마 실제로 나타낼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마 그 기업의 실적 반영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는 그 두 개가 큰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미국 국고채 10년물이 5%를 넘어오면서 네. 역대급 고금리가 계속 이어져서 고금리가 이어진 보통 성장주는 좋지 않은 게 당연한데 그와 달리 국내 게임 섹터가 지금 굉장히 순환을 한 2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이걸 겪으면서 이 두 개의 돌파구, 그러니까 IP 자기만의 IP 개발 네. 그리고 콘솔 플랫폼의 성장 이 두 개를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차별화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년에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내에서도 콘솔 게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쪽과 그리고 자체 IP를 가진 쪽이 좀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임주 하면 또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인데 위메이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한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룹주 전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사실 크게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궁금하고요. 또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또 시선이 많이 가는 만큼 신규로 접근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나이트 크로우를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국내 개발 매대 엔진 직접 투자해서 신규로 IP를 만들었고 그리고 국내 MMORPG 최초로 그 얼리얼 엔진 5를 적용돼서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메이드가 만든 이 나이트 크로우가 첫날 이용 시작할 때 이용자가 과다해서 아마 네. 서버가 스탑되는까지 이런 발생했을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초기 실적이다. 앞으로 한 분기, 두 분기는 더 갈 수 있는 실적이고 네. 제가 아까 공통된 그러니까 게임사의 섹터를 고를 때 공통된 기준 네. 보유 IP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콘솔 플랫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 나이트 크로우가 자체 개발한 IP죠. 네. IP를 가지고 있고 이미 콘솔에도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세 개 기업들, 그 위메이드, 그다음에 네오위즈, 그다음에 넥슨. 네. 일단은 이 고유 IP를 개발한 이 세 개 기업들은 게임 섹터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4분기, 1분기까지는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매도의 영향이 일시적이라면 네. 오히려 이 세계 기업들이 이 IP를 가지고 콘솔 플랫폼에 올리는 이 자체의 IP를 보유한 게임사들의 실적은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쪽으로 공매도보다는 네. 실적 위주나 플랫폼 어느 플랫폼과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게임사를 평가하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줄 걸 생각합니다. 자체 IP도 가지고 있고 콘솔 시장도 개척을 하고 있는 만큼 위메이드 앞으로도 좀 바라보실 만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래프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크래프톤은 역시 이제 기저 효과가 크겠죠. 그동안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크래프톤은 자체 IP라든지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실적은 눌려있던 실적이 지금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된 것 같고 크래프톤의 향후 실적도 이 타 게임사 대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공매도의 효과가 크래프톤에도 일부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나중에는 결국에는 공매도의 밀물이 다설물로 빠지고 나면 네. 결국에는 펀더멘탈이다.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 크래프톤도 3분기 실적은 4분기까지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3N 중에서 넷마블이나 나머지 넥슨을 제외한 기업들은 실적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실적과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네. 게임사의 펀더멘탈은 결국에는 최근에는 신규 게임이 얼마나 인기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지만 게임사들이 최근에 지속 가능 경영을 많이 꿈꾸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그래서 IP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IP를 개발해서 게임 만들고 영화화나 드라마나 단어를 찍히고 또 팝스토어에서 굿즈 팔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형태라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라. 그것이 게임사를 그러니까 숏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주가 결국에는 기술주로 가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또 게임주라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